4월 6일 토요일 주말 정리 방송이 5%입니다. 자, 주말 정리가 맞죠? 자, 4월은 저희가 조정장을 대비하면서 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이 좀 올랐어요. 금리가 올랐고 증시도 올랐습니다. 조금씩 뉘앙스가 조금씩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 계속 얘기 드리는 바벨 전략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작년 초에 뭐 중기 비중 몇 개월이나 1년 본다는 2차전지,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는 반도체 쪽으로 중기 비중. 근데 제가 중기 비중 익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사요. 그냥 그에 끝난 겁니다. 그에 끝난 거예요. 오해하시는 분 계시는데 현금 가지고 자꾸 뭐 딴 거 사고 하는 게 아니라 중기랑 단기는 따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자, 실전 투자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젤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말씀드리면서 자, 주말 정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어제 미국이 반등을 줬는데 아직 약해요. 그 월봉이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그렇다 해서 확 빠지는 건 아니겠지만 단기 조정, 자, 변동성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미국은 금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급이다. 중점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도 미국 금리와 연준 스탠스가 변하느냐 계속 보고 있죠. 시장의 중심이고, 그 다음 경제 지표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변동성이 있고 투심에 왔다 갔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아직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럴 때는 어쨌든 대장주 포트, 종목을 더 집중하는 포트를 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중기주로 들고 있던 것들을 이제 거의 40%, 절반 가까이 현금화 시켰어요. 중기주기 때문에 더 사지는 않고 이걸 1년 장사 끝입니다. 이거는요. 물론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60%는 더 가져가지만 시장 변동에 대비해서 현금화 시켰다 보시면 됩니다. 수익률 한 45%대 나왔어요. 작년에 2차전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적습니다. 근데 제가 이맘때를 작년을 생각해 보면 2020년에 정말 힘들었고 작년에 반등을 주기 시작했지만 그 2차전지로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이제 7월 달에 저희가 20%다 30%당 팔고 했을 때 그 한창 개인들 슈팅하면서 지금쯤 같으면 4월 달, 5월 달 되게 좋을 때예요. 4월 달에 잠깐 그때 그 라드견 사태 있었긴 했지만 5월, 6월도 되게 장이 좋았을 때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이 조금 필요합니다. 솔직히 저도 왜냐하면 수급이 분산돼서 그래요. 지금은 2차 전지도 남아있는 미련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딴 거 올라오고 볼 게 더 너무 많아요. 고금리 위주로 차별화된다 하지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런 시기나 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알아주시면서 여전히 기본은 바벨 전략, 중기와 단기 비중, 중기 비중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선 전에 어쨌든 우리는 총선 전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 비중 좀 확보하면서 로봇테마 다 매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거는 대비를 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미국이 흔들리고 금리다 수급이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중심을 잡을 때 글로벌적으로는 이머징 마켓, 중화권, 한국의 차별화 살짝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중국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주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환율이 그렇게 높아도 사실 반도체가 좋을 때 이렇게 환율이 약했던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삼성전자, 마이크론 환율이나 우리나라 코스피를 커플링해서 십몇 년간 차트도 가끔 보여드리는데 삼성전자 이렇게 사고 외국인이 정말 많이 샀잖아요. 진짜 많이 사고 빈집털이 1년 반 동안 꾸준하게 빅피처 그리면서 하고 3월달 대놓고 샀는데도 환율이 이렇게 안 빠진 적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잠깐 언뜻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가 달러도 봐야 되지만 지금 달러 대비해서 엔화나 유로화나 다른 것들이 되게 약세고 이제 금리 때문에 그래. 다 금리 때문에 그러는데 엔화와 중국의 그 위안화 중간에 섞인 끼어 있는 우리나라 특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을 극제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특히 더 지금 어닝이나 성장에 우리는 더 기대해야 되고요. 대장주 바이오는 4월달 조정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5월달에 반등을 분명히 줄 수 있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로 집중을 해야 되고 알테오전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밸류업이 우리나라 지수를 역할을 지지하고 총선 전도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살짝 민감할 수도 있어요. 맞아, 민감할 수도 있는데 총선 관련해서 어쨌든 제 소신, 투자자의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좀 빨리 항상하고 싶은데
잘 안 되긴 해요. 자, 금주에 사실 변동성이 있었죠. 어쨌든 4월달 첫 주면서 고용지표 계속 나왔습니다. 졸트 보고서, ADP 민간 고용, 어제 넘판표로 다 나왔는데 약간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미국을 가장 중요하게 볼 때 어쨌든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는 실적 기업 어닝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쨌든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기가 6월이다 뭐다 계속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따라오긴 했죠. 다 잘 따라와서 3월달 아니다, 1월달 아니다 그러고 6월달은 하고 있는데 시장과 연준의 어떤 약속된 그런 그 무언의 약속이 혹시 더 밀리느냐, 횟수가 어떠냐, 이제 그걸 좀 보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계감, 5개월 내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경계감이 4월달, 5월달, 6월달 금리나 전후로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도주만 그냥 계속 공략하시고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월봉이 빠졌고 어제 반등 좋는 것들은 저는 그냥 금리가 사실 안 올랐어요. 어쨌든 연준이 그래 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시카리 얘기 드렸죠. 총대매했다. 오히려 이제 자산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파월이나 그쪽은 살짝 빠져 있고 연준은 이제 총대매면서 상당히 강하게 멘트를 날렸죠. 금리는 안 할 수도 있어. 이래 되면 고용지표 강하게 나오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어. 이런 매팔 멘트는 뭐냐? 그냥 저는 겁주기라 봅니다. 항상 이게 마우스 컨트롤을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여기서 살짝 분위기가 좀 미묘하긴 한데 연준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지금은 뭐 고용도 좋고 뭐 금리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경기 좋잖아. 고용 좋은 거 보면 소비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고 기업 어닝을 봐야지. 지금 차별적이지만 기업 어닝 좋은 쪽으로 더 집중해야지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저는 좋은 면이라고 보거든요. 경기 기업 어닝 쪽으로 가는 거고 실제로 다음 주부터 미국은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미국 어닝은 계속 나오는 것 같죠. 되게 특이한데 걔들이 회계 기간이 다 달라서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 어닝으로 분위기도 잘 가는 건 나쁘지 않다. 어쨌든 연준 위원들 총대매면서 했던 것들은 조금 감안해서 보자. 만약에 연준이 자 6월달 금리 인하를 안 한다, 뭐 무언의 어떤 약속이지만 6월부터 한다 보고 있잖아요. 뭐 7월달 얘기도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그 6월달 금리나 기대도 살짝 빠졌어요. 그때 60% 넘었다가 지금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금리 동결한다는 게 올라왔죠. 그런 부분이 연준 위원 멘트 영향 받았다 보시면 되고 시장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나 횟수가 혹시 영향 받을지를 저 볼게요. 하지만 뭐 변동성 위주로 보는 거고 큰 추세 문제 없다. 자, 그리고 10월 금리를 계속 기준을 보지 않습니까? 10월 이제 10년물 금리를 보는데 어제 또 올랐어요. 사실 이렇게 올라가면 장 빠져야지. 어제 안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카시카리 때문에 목요일날 워낙 많이 빼놨잖아요. 많이 빼놨기 때문에 어제 금리 사실 올라와도 고용지표 나쁘지 않아 금리 올라와도 정시는 빠진 거에 비해서 반등을 줬다. 하지만 계속 저는 조심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연준이나 고용 같은 거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계속 증시를 보는 투자 기준으로 빅테크 보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MS 좋았습니다. MS 되게 좋았고 엔비디아는 살짝 빠져 있지만 뭐 삼성전자 얘기 나오고 해서 그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어닝이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지표나 흐름을 다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어닝이 되게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마이크론도 봤을 거고 엔비디아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또 14일 정도, 12일인가 헷갈리는데 그 대만의 TSMC 지금 대만에 지진 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다시 또 어닝으로 관심권 이동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 면으로 사실 다음 주부터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가는 지금 주도주군 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어제 특이한 게 약하게 봤던 부분 테슬라, 애플은 제가 바라는 게 뭐죠? 자, 밑에서 잘 유지해. 우리나라 2차전지 보듯이 바닥밴드 만들고 빠지지만 그 시장이 피해주지 말라고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로이터가 사실 큰 연합인데 지금 저가 모델 2 있잖아요. 뭐 내년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한데 또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었고 모델 2 안 나올 거야. 자, 폐기한다고 뉴스를 때렸습니다. 근데 트위터에서 막 싸우잖아요. 테슬라 머스크가 야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야 바로 트위터 올렸고 뭐 자기끼리 막 싸우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테슬라 머스크 CEO가 오늘 아침에 야 우리가 로보택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택시잖아요. 8월 8일날 공개할 거야. 지금 보면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 FSD가 버전 업데이트가 되게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무료로도 풀고 한번 써봐 얼마나 좋은지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자, 로보택시라는 거는 실제로 원래로
테슬라가 정말 장기로 좋게 봤던 자율주행의 수익 모델이에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테슬라 꾸준히 들고 있는 분들은 좋게 보는 분도 계시고 장기로 보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올해 안 좋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고 그냥 160불 어제 빠졌거든요. 160불까지 빠졌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바닥 밴드에서 잘 지킬 그럴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주도권 보면 되는 거죠. 잠깐 보고 갈까요? 또 주말에 한번 보는 게 또 재밌으니까. 제가 이제 차트를 꼭 보라 말씀드리고 사람들이 스마트하고 빠르고 돈의 흐름이 정말 빠르다 보니까 예전보다 차트가 더 중요해요. 단타를 많이 쳐서 변동성은 있지만 차트에 저는 어떤 추세나 빅머니 흐름을 다 녹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MS가 사실 추세 계속 좋습니다. 양봉이 상당히 잘 났고 추세가 되게 좋은 거죠. F로 밑에 있지만 여전히 165불 제가 꺼낸 상태에서 바닥을 받치고 있는 상태고 애플도 노력합니다. AI 좀 나오고 그때 MMCD인가 왜 6월 달에 개발자 그 보낼 수 있다 했잖아요. 넘어가면 얘들도 그에 대한 기대 살 수 있을 거예요. AI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추세가 여전히 왔다 갔다 하면 똑같다 말씀드렸고요. 아마존 좋죠. 신고가 납니다. 알파벳도 지금 그 뭐였죠? 구글도 유료로. 자, 그 1900년대 후반에 90년대 그때 2000년 닷컴 버블 났을 때는 왜 그렇게 거품이 확 빠지고 한동안 죽었냐면 그때 사실 설비 투자 통신기계 빼고는 인터넷 돈 주고 쓰는 사람 없었잖아요. 인터넷 돈 주고 안 썼습니다. 전부 다 무료였어요. 근데 유료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데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유료죠. 지금 보면은 소프트웨어든 AI 뭐 그림 만드는 그래픽이든 지금 구글도 무슨 얘기했냐 하면 인터넷 구글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구글링 할 때 AI 섞어서 하면 유료로 한다 그랬어요. 이거 성공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AI 쪽이나 이걸 활용해서 워낙 돈을 많이 들인 AI LLM 모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로봇들이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멀티모달은 감각을 가지는 건데 그런 흐름이 빨리 이어지고 있다 보는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AI 쪽이 지금 엔비디아 실적도 뒤에 또 봐야 되겠지만 산업적으로 특히 국가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확충되고 있어요. 그럼 빅테크는 이쪽에 대해서 매출이 계속 늘 수 있는 거죠. 돈 흐름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AI, 빅뱅. 자, 메타도 좋죠. 메타도 좋고 다 신고가 나요. 한 테슬라는 안 좋습니다. 강강약약이에요. 안 좋은 거는 줄이고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받치길 바라는 거죠. 이 정도에 좀 바닥 밴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넷플릭스도 되게 좋습니다. 넷플릭스도 저 한국 영화를 많이 응원하는데 넷플릭스도 되게 좋고 빅테크 다 좋아요. 그러니까 좀 나스닥은 사실 변동이 있어도 주도주고는 저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어닝 넘어가면 경기가 좋다 그랬잖아. 자, 고용이 좋으면 소비가 좋은 거예요. 소비가 좋으면 얘들은 좋은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의 주도주군들은 괜찮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자, 미국이 어닝 시즌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1분기 1, 2, 3월, 2분기는 3, 4, 5, 6월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중간 배당하면서부터 조금 이제 기아차도 배당을 특이하게 하고 얼마 전에 제가 마이크론 실적 말할 때 12, 1, 2월 이렇게 자기들만의 분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업이나 어떤 그 섹터 테마에 따라서 맞춰서 자기 개별적으로 어닝을 다 발표를 합니다. 결산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끝나는가 싶더니 이제 새로 또 어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우리나라로 나오는 것처럼 자, 미국도 다음 주부터 JP 모간에 크게 나와요. 은행주 나오기 때문에 주가 다 좋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금융 시스템 위기 왔던 작년 2월, 4월에 그런 흐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작년 3월 달에 기억나세요? 그때 뭐 CS 망가진다고 그러고 SVB 폭파한다 그러고 막 그럴 때 그 UBS 같은 그 은행이 인수해 살렸잖아요. 그 뒤에 다 올라갔어요. 다 신고가예요, 지금. 그런 면 봤을 때 뭐 금융 시스템이나 그런 위기를 말하는 사람 아직 없고 이제는 미국은 리세션을 말하는 비관 논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관 논이 있어요. 빠진다는 얘기도 있고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지만 짧고 참 굵고 길게 굵고 좁게 이면은 계속 미국인 우리나라나 투자할 때는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부터 기업은행 같이 보시죠. 자, 다음 주 일정에 그때 닐카시칼이 한 번 더 얘기 나올 거예요. 아마 5월 1일 전에 연준위원들 멘트가 계속 있어요. 이걸로 뭐 어떻게 활동을 변동을 왔다 갔다 할지 어떻게 안정된 중심을 잡아갈지 계속 봐야 될 부분이고 자 10일 날 자 미국 CPI 나오죠. CPI가 나오면 지금 유가 때문에 살짝 돈이 그쪽으로 좀 붙은 게 보여요. 유가로 장난을 좀 많이 치긴 하는데 어쨌든 중동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흐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 CPI를 경계를 살짝 하되
뭐 어닝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부터는 은행 실적 나온다 보고요. 자, TSMC. 이제 TSMC 중요하죠. 지금 독점 공급 AI 칩 라인의 TSMC이기 때문에 실적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대만 지진이 이번 주에 났는데 걱정을 되게 많이 했고 피해도 좀 있어서 좀 빨리 복구되길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랬습니다. TSMC가 생산시설 대부분 복구했다. 아침에 어젯밤에 계속 얘기했어요. 실적 전망을 1월달, 2월달 했는 것들을 꾸준히 그냥 유지하겠다. 자기 반도체나 TSMC 쪽에는 괜찮다는 얘기죠. 그 TSMC가 왜 인력도 더 느리고 그 코어스 관련 캐포도 더 정설하고 거기에 대한 장비도 수주를 다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도 TSMC를 많이 챙겨봐야 돼요. 어쨌든 반도체나 이쪽 라인은 괜찮다. 840억 정도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고요. 살짝 보면 어제 미국이 그 대만이 쉬었지만 그 TSMC ADR 미국에 상장된 거 있잖아요. 그 잠깐 보면 그것도 좋습니다. 얘는 달러 기준이다 보니까 이거 쉬어서 대만 이렇게 고가 전에 등락 왔다 갔다 하는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의 행보는 좋은 거예요. 자, 미국 ADR 보면 빠졌던 게 살짝 회복되면서 잘 유지되고 있죠. TSMC 주가입니다. 자, 대충 돌아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어쨌든 4월 달은 단기 조정이다. 하지만 수급 위주로 보면서 EM 중화권 차별화를 좀 보면서 정시를 보겠다. 약간 총선에 대한 얘기를 살짝 드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차트가 일단 코스피가 더 나아요. 코스피가 더 낫고 코스닥이 살짝 조정을 받기 때문에 바이오 조정도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사실 이게 2700선 정도에서 버텨주면 제일 좋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도 사실은 코스피입니다. 코스닥 아니에요. 그 대형주 위주로 반도체 위주로 계속 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금리라든지 외국인 수급 보는데 외국인 수급은 1월 달에 워낙 빠졌던 작년 11월 달에 공매도가 워낙 많이 때리면서 반작용으로 1월 달 현선물을 많이 때렸잖아요. 근데 되게 아실 게 뭐냐면 1월 달에 급락을 했어요. 코스피 1월 달이거든요. 급락을 2660에서 2420, 200포인트로 빠졌단 말이에요. 급락을 하고 우리 때보다 밸류업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2월 달 넘어가기 전에 이때 제가 밸류업에 적응을 잘 못했다고요. 야, 밸류 같이 주 되겠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밸류 안 볼 때인데 코스피는 덜 빠지고 밸류업으로 반동 줬습니다. 이때 은행주 자동차 올라갔잖아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코스닥은 이 중순이 아니라 1월 말까지 계속 빠져요. 왜? 코스닥에 밸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지금 흐름 볼 때도 더 전체로 봐야 되겠지만 코스피 쪽이 더 강합니다. 금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실 로봇을 이제 현금화시킨 것도 그 부분일 수도 있어요. 바이오를 좀 안 좋게 보는 면도 있고 시장 내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EM 조합권 차별화. 한국 반도체는 어제도 뭐 수요일도 말씀 다 드렸는데 삼성 어닝이 제일 좋습니다. 장이 좀 불안할 때는 숫자 나오는 어닝이 제일 믿음직해요. 어쨌든 이거는 크게 돌아서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제 반등을 2년 차에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냥 가져갑니다. 중기비중 우리는 얼마나 실어놓은지 모르겠지만 중기주 사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큰 돈들 들어가고 큰 돈들이 어떻게 보면은 얼마 안 돼서 수익률 20% 30% 내는 거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7만 원 초반에 사서 9만 원 가면 한 3, 40% 납니다. 상당히 좋은 저는 수익률이라 보고요. 삼정 기준으로 보시고 어제 보면 또 텍사스 반도체 투자 이게 원래 투자한다 그래고 작년에 보시면 2차 전지 비슷하죠. 2차 전지도 미국에 공장 세우고 미국이 이제 막 보조를 해주면서 엄청 올랐잖아요. 올해 어떤 케이스도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자, 중국이나 미국이 어떻다 우리나라 기술 탈취한다 중국의 공장 빼야 된다는 건 3년 4년 뒤에 이래요. 치수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걱정 없이 반도체 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할 필요 없고 반도체 기준에 가장 포트를 두셔야 된다는 이유인 거고 미리 많이 올랐던 하이닉스 정도 좀 빼는 거지 나머지 우리나라 수급 버는 종목들이나 삼전은 더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 나왔고 아마 보조금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TSMC가 투자금의 한 12% 정도 받았거든요. 그 TSMC는 한 50조 정도 투자했어요. 삼성은 더 하는 거죠. 경쟁이 있으니까. 우리는 TSMC보다 더 할게. 이러면 60조 투자한다 확대를 시켰고 보조금도 한 8조 정도 받는다 그랬죠. 자, 외국 현선물은 계속 봐야 됩니다. 어쨌든 큰 흐름상 올해 보는 빅피처 현물들 주식은 괜찮겠지만 선물로 한번 장난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틀 동안
또 다음 주쯤 봐야 되는 부분인데 뭐 변동성 감안해서 보되 뭐 큰 흐름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총선 얘기를 살짝 드릴 건데 뭐 살짝 민감할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금투소야 밸류업. 자, 밸류업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10일 날 다 투표하시고 그렇게 되면 뭐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좀 드릴 말씀을 제가 정리를 많이 했는데 또 다 못 드릴 것 같아요. 한번 다음은 시간을 마련해서 방송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지금 대장주나 4월 조정을 받으면 바이오로 조정을 뭐 저점에서 한다 그러지만 단타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 했어요. 단타. 좋은 차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2022년도도 개별적으로 많이 살아남았고 작년에도 2차전지 확 갔을 때 그 사이에 단타도 있었습니다. 그 지금은 안 하지만 작년에 말에 초돈도 엄청 올랐잖아요. 엔캠 제가 말씀드리고 안 좋을 때 시장 반대로 이제 수급주 움직이는 것들. 지금 원유가 올라가니까 원유 테마도 있고 홍구수요 같은 거. 예전에 제가 많이 했던 구리, 이구산업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안 하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2차전지로 확 몰렸어 개인들이. 큰 흐름이 보여요. 그 딴 거 하다가 왔다 갔다 보이는데 지금은 분산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기준을 잡아준다 하지만 개인 수급으로 찍힌 그 빅머니들 들어와서 텐배가 만들고 수배가 만들 때 지금 작년에 물려있던 2차전지 아직도 개인들이 붙어 있어요. 그 붙어 있단 말이 아직 저가면서 하신다는 얘기고 2차전지 물론 안 될 건 아니지만 아직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로 가야 되는데 2차전지 미래는 남아있고 바이오는 있지만 등락이 많이 심해서 단타가 심하고 그 사이에서 엔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반도체 소부장 왔다 갔다 하고 유리기판 막 올라오고 그런 상태에서 되게 많이 분산돼 있다고요. 우리나라 수급이 그래서 변동성 얘기를 계속 드리는 부분이고 작년 4월 달에 비교하면 올해는 사실 피로도 좀 있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멘탈이 잘 안 깨지거든요. 뭐 깨졌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피로해. 피로하다 보니까 제가 요새 좀 힐링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하는 부분이 이럴 때는 그냥 기준을 잡으세요. 그냥 대장주 위주로 큰 흐름 잡는 게 맞지 왔다리 갔다 하다가 힘듭니다. 그냥 중기하고 단기 큰 걸로 해서 바벨 전략 굵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반도체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엔비디아나 따로 있지만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그다음 그 뒤에 뭐 제주 반도체나 딴 거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큰 거 위주로 제가 빅수급들은 절대 손해 안 본다 그랬어요. 시간이 문제지 타이밍이 문제지 그런 쪽으로 저는 비중 계속 확대하면서 키울 겁니다. 이게 가장 성장언이 정책 미국까지 보면서 제일 좋아요. 한국 반도체가 항상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을 항상 머무르시고 포트를 두시고 자꾸 딴 데 하시려면 마시고 자, 바이오는 어쨌든 4월 조정이지만 우리가 알테오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뭐 딴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알테오젠 지금 제일 좋기 때문에 5월 상승을 예상하면서 바이오는 볼 거예요. 자, 3월 달에 좀 빠졌잖아요. 로봇이 빠졌잖아요. 하지만 이제 4월 달 오른다고 예상하면서 반등을 줬지 않습니까? 두산 노바 레인보우 같은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큰 흐름이 들어왔고 지금 4월 달 조정을 쉰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쉴 때 같이 쉬어주는 거야. 우리가 막 노력하는 데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알테오젠은 종목 때 말씀드리면 되는데 좀 모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이나 내용들이 좋아요. 사실 이번에 좀 꺾이고 뭐 지금 뭐 그때 그 정 박사님 팔고 뭐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이건 주에서 한번 받치면서 서서히 만들어 갈 거라 봅니다. 요거는 따라갈게요. 사실 이거 제가 예전부터 준비했던 건데 제가 2000년부터 주식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정보사 다닐 때는 약정이라 그랬어. 정보사 다니는 분 아시겠지만 약정이라 그래서 손님들 오면 샀다 팔았다 막 해요. 왜?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 오프라인 수수료를 하면 0.5% 뗐습니다. 한번 1억 사고 팔면은 2억이 약정이 돼서 수수료가 100만 원 떨어져요. 그 100만 원에 진팀 막 받아가는 구조라서 그때 정말 단타를 엄청 많이 쳤습니다. 근데 이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겠죠. 90년대 늘 그랬겠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과 정권사나 금융기관이 방관하면서 약정 수수료 떼기 단타 기술적 매매가 엄청나게 횡행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거의 단타 중독이었죠. 약정을 워낙 잘해서 지방에 있다가 이제 청담동 발령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좋은 직원이었지만 고객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그 관리자가 아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가 있었고 그래 지금 이런 우리나라 금융 행태가 계속 좋아진다 하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고
뭐 그 뒤에 제가 이제 동학개미 1기, 2기, 올해는 동학개미 3기를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개인 수급이 파워가 다시 커지고 우리나라에 집중하면서 반도체와 바이오를 만들어가는 기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에 제가 이제 총선 관련 얘기 잠깐 드릴 텐데,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장투 문화, 당투 위주의 문화가 필요하고, 금융개혁이 진짜 필요하긴 해요. 예, 금융개혁이 필요한데, 이거는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을 편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시장주의자, 어떤 투자한다 보면 기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친기업 성향은 있죠. 예, 친기업 성향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작년부터 하고 있던 어쨌든 대주 조건도 좀 낮췄죠. 50억으로 좀 늘렸죠. 예, 그다음 공매도를 정격 11월 달에 금지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어떤 정시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규모로 대놓고 때린 적은 별로 없어요. 상속세까지 건든다 그랬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건 좋습니다. 뭐 치고받고 싸우고 편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하지만 그런 시도 자체가 전 좋다고 봐요. 그리고 밸류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정책이 되게 많이 거칠고 막 앞뒤가 좀 그래, 막 그냥 뚱땅뚱땅 그리는 것 같아. 근데 시도를 한다는 게 앞으로 여야가 잘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시도를 한다는 게 저는 사실 되게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2000년대 초반 중반때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물론 이제 장기주택 마련 저축을해서 개인들이 직장 다니면 10년 동안 펀드를 넣고 하면 소득공제 해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쨌든 장기로라도 5년 10년 장투를 할 수 있는 투자 문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없어진 지 벌써 10몇 년 됐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지금도 뭐 주택 관련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정시를 중장투를 하라, 이런 문화가 되게 필요하다 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그냥 꿈이야. 아직까지 그냥 드림입니다. 우리나라 성격, 개인들의 성격상 장투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되게 회의적이에요. 되게 회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바벨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몇 개월이나 1년 본다는 중기, 그 다음에 단기로 스윙, 단타는 아니라 며칠이나 몇 주나 뭐 한두 달 볼 수 있는 이런 단기 스윙을 말씀드리는 게 한 20몇 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응돼 온 거예요. 한 20년 걸린 제 나름의 노하우인 겁니다. 아니면 단타 치고 데이 트레이딩하고 스캘핑 하시는 분도 정말 잘하는 분 많으시겠죠. 되게 많으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책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시도해서 중장투를 하자, 일본에서 밸류업 들고 와서 뭐 기업 문화를 올리자, 워낙 저평가를 탈출하자 시도를 하지만 솔직히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 안 할 건 아닌데, 그리고 제가 미국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개인도, 그 다음에 기업도, 정부도 모두 부자예요. 거기에는 말도 안 되는 달러 패권이 깔려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총알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고 만약 정권시장 열려있고 민주주의라 그러면 좀 따라가려는, 그런 걸 배워보려는 정책도 분명히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뚱땅뚱 나오고 있다 보는데, 이번 그 밸류업을, 그 다음에 금투세 이슈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살짝 민감하긴 한데, 솔직히 금투세가 지금 되잖아요. 네, 금투세는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어떻게든 유예시켜놨던, 뭐 지금 20억이다 뭐 3억이다 나왔던, 그 이상 되면 돈을 내란 얘기잖아. 근데 이게 제가 말했던 빅머니를 따라가고 큰돈을 만들고 외국인 어떻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금투세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있는 대로 시행이 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다 없어져요. 예, 빅머니 다 수급하게 됩니다. 돈이 다 빠져요. 그러면 나는 해당 없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세금 안 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무너진다고요. 제가 왜 미국을 보고 그다음 우리나라 빅머니를 보고 항상 빅머니 체이식을 말씀드리냐면, 자본주의에서는 100억 가진 한 명을 1억 가진 100명이 못 이겨요. 이거 되게 냉정한 얘기, 무서운 얘기인데 그게 팩트입니다. 네, 그거를 아셔야지만, 제가 왜 뭉쳐서 사람들하고 우그렇게 투자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장 좋을 때 물론 같이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끝까지 남아있다가는 결국 물려요. 그 다음 올라갈 때 오버슈팅 담당을 하고, 떨어질 때 공포에 언더슈팅 담당하는 작은 개미, 숫자는 많지만 모험은 많지만 그게 항상 모래알처럼 잘 안 뭉쳐지는 그런 개미 수급된다고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저를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20몇 년 해보니까
우리나라 정시든 미국이든 이 자본주의 주식이라는 게 그게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 제 설명이 되게 세밀하지 못해서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예. 뭐 감히 제가 또 빅머니들 뭐 이런 분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주식 투자하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대중의 반대 사라 말씀드리고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때 그걸 항상 근본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금토세 때문에 우리나라 장 바로 망가진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여러 가지 기법을 말씀드리고 어떤 큰 흐름 말씀드리고 어쨌든 빅머니가 기스가 나잖아요. 그럼 그 피해는 밑에 또 와요. 우리 개인 투자 더 옵니다. 야 우리나라 안 하고 미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정시가 망가진다는 거는 우리 기업의 밸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밸류 판단 얘기는 그걸 망가진 걸 여러 가지 기업이든 개인이든 금융에서 수십 년간 자문했던 관행을 없애고 장투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를 보완시키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금융개혁이 세밀한 부족하지만 이렇게 시도하고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앞으로 여야가 잘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밸류 같은 케이스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여당 야당이 기업 그 가치, 기업 가치를 올리는 거는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여든 야든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자체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가 만재고 우리나라가 정말 인력이 되게 중요한 나라인데 땅 파도 우리는 나올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AI가 되고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100년 고민할 문제거든요. 향후도 북한하고도 뭐 잘 풀어야 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장으로. 그 당장 앞에 우리가 5년만 돼도 따가올 AI 로봇 미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아요, 솔직히. 그 제가 10년 동안 투자하고 뭐 앞으로 7년 동안 유튜브 다 한다는 이유가 나름의 저는 그 스탠스 맞춰놓은 겁니다. 인터넷 모바일 시대 지나고 이제는 AI 로봇 시대로 저는 그 정도 맞춰놓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대로 돈의 흐름 따라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시대에 살고 있고 취미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엄청 큰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당장 뭐 여당 야당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대해서 그 나름의 사실 이것도 돈 벌 수 있는 큰 부분이거든요. 나 이거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뭐 제가 많이 벌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랑 몇 년 해오셨던 분들은 조금은 느끼는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도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손절도 치고 하지만 이 큰 흐름을 따라가고 빅머니 체이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뭐 살짝 이게 오바스럽게 와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투세 이슈가 지금대로 물론 유예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야당 유예를 시킨다 그랬기 때문에 유예가 되고 그 사이에서 조금은 사실은 장투 문화가 익숙해지고 이런 우리나라 정책적 우리나라 개인적으로 어떤 투자라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적인 우리나라 정시에서 저는 조금은 안 좋게 보는 면이 있다. 그런 면을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민감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니까 그 정치적인 소신은 존중합니다. 이거는 저는 제 친구들, 제 아는 지인들도 좌파분들, 우파분들 진짜 많으세요. 다양합니다. 만나서 가끔씩 술 먹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항상 우리 인정을 해요. 막 싸우다보다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투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제가 투자자로서 증시를 투자 좀 오래 한 사람으로서 시장주의라든지 친기업에 대한 얘기는 살짝 양해를 좀 해주세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중기에 대한 그다음 단기에 대한 수익 얘기는 나름의 제가 소중히 체득한 그런 방법이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점점 더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주말에도 이런 제 얘기 잘 들어주시고 시장 정리하고 시장 대응 잘 해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자, 젤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마지막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에 제가 사설이 좀 길었죠. 주말 잘 쉬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섹터와 테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